우리가 그 에너지 인프라는 제가 지금 전선, 송배전망만 주로 얘기를 했는데 네. 우리 그 배관도 되게 많이 신경을 써야 돼요. 그 도시가스 배관 이런 거. 도시가스 배관. 네. 우리나라 지금 도시가스 보급률이 95%? 막 6% 막 이럴 겁니다. 그러니까 시골에는 아직 좀 들어가지 않은 데가 네. 있는데 웬만한 그래도 뭐라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은 거의 다 들어가 있죠. 우리나라가 그래서 하려고 하는 게 이제 네. 어찌 됐건 LNG도 그게 많이 나오잖아요. 탄소가. 그리고 LNG가 사실 기후위기에는 더 안 좋습니다. 네. 이산화탄소는 조금 덜 나올 수도 있는데 다른 온실가스가 많이 나와서요. 네. LNG가 결코 깨끗한 에너지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LNG의 사용도 조금 줄여야 되는데 LNG의 사용을 줄이는 게 이제 수소와 혼소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잠시만요. 수소, 혼소. 네네. 수소랑 같이 사용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에 있는 LNG 시설을 그냥 사용을 해도 수소랑 혼소를 해도 한 20-30%까지는 아무 이상이 없다라고 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목표는 수소와 LNG의 비율이 1:1, 그러니까 50%까지 혼소율을 높이는 거예요. 잠깐만요. 이거 기술적으로 먼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수소랑 네네. LNG를 어떻게 섞어 쓴다라는 건지, 뭐 예를 들어서 LNG 발전소에서 저기 가스 떼는데 거기다가 수소를 막 넣는 건지. 네, 맞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가 수소 터빈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네네네. LNG 터빈이랑 거의 비슷하대요. 그리고 수소 혼소, 지금 LNG 발전소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LNG 가스가 이렇게 천연가스가 들어와가지고 거기 터빈을 돌려서 발전기를 하잖아요. 네네네. LNG랑 수소랑 같이 들어가도 똑같이 폭발이 일어나서 아하. 이제 그러니까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발전 원리랑 똑같은데 우리가 생각하는 게 넥소 같은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그냥 폭발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전기를 만드는 수소를 가지고 이제 전기로 변환을 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엔진이 막 폭발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네, 그렇죠. 그래서 수소 연료 전지라고 하는 전기차죠. 건데 그건 이제 그 수소 연료 전지 차인 네, 거고. 네. 그러면 LNG 발전소는 말 그대로 천연가스로 불 붙여갖고 네. 터빈 돌리는 건데 네. 거기다가 수소 때려 넣어서 불 붙여서 돌린다고요? 맞습니다. 같이 넣어서. 오. 그러니까 우리가 수소가 원래 그렇게도 쓰여요. 네, 똑같은 기체잖아요. 네. 똑같은 폭발력은 기체예요. 더 강하고. 그렇죠. 그리고 태워도 이산화탄소 안 나오고. 그렇죠. 그러니까 수소율이 높을수록 친환경에 가까운 거죠. 그거를 1:1로만 해도 우리가 50%를 맞출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수소가 훨씬 비싸죠? 지금은 훨씬 비싸죠. LNG보다. 네. 지금 이렇게 해서 들어가면 지금 있는 관을 해도 한 20-30%까지는 버틸 수 있대요. 같이 넣어도. 왜냐하면 수소는 압도 다르고요. 아, 압력. 네. 압력이 일단 가장 문제인 거죠. 왜냐하면 그렇죠. LNG 같은 경우에 우리가 CNG 버스를 많이 보잖아요. 네네네네. CNG 버스가 한 350기압 정도 된대요. 350바라고 네. 하죠. 근데 그 넥소 같은 게 보통 700바 이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일단 압력도 좀 다르고 수소랑 LNG는 그래서 이제 LNG는 우리가 옛날에 이제 가스통, 맞습니다. 가스 배달하는 아저씨들 네네. 오토바이 뒤에다 달고 있어요. 이게 철로 된 그건 가스통. LPG. 그건 좀 더 낮아요. LPG. LPG가 더 낮아요? 네, LPG는 더 낮아요. 그리고 LNG는 보관하는 통 같은 큰 거. 아우, 이렇게 큰 거 있잖아요. 그게 한 350바를 네. 견디는 압력. 네. 근데 수소는 우리 700. 뭐 탄소섬유 막 이런 거 공부하신 분들 많이 네. 아시겠지만 최소한 막 700바 네. 정도. 그래서 탄소섬유 엄청 칭칭칭칭칭 맞습니다. 감아가지고 만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그렇게까지는 아니겠지만 네. 어찌 됐건 LNG와 수소는 압력이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거의 뭐한 가지는. 2배 가까이. 네. 예. 그리고 이때 액화 상태가 아니라 이제 기체 상태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LNG 같은 경우는 어찌 됐건 C2, 뭐 C4 이렇게 탄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건데 수소는 그냥 H2만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서로 잘 떨어지겠어요, 서로가. 그러니까 이게 좀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서로 이제 잡아당기는 힘이 약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기본적인 압력이 다르고, 그리고 터지는 온도가 좀 다르고, 이런 그러니까 여기서 압력을 이제 보관하는 네, 압력, 보관하는 압력. 그리고 지나갈 때 압력. 이런 것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율이 넘어가면 관을 다시 깔아야 됩니다. 야. 그래서 이게 수소 전용 관이라는 것도 지금 R&D 사업으로 굉장히 핫한 분야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LNG 도시가스망은 지금 전국에 다 깔려 있는데 네. 수소를 혼용해서 좀 같이 쓰려면 전국에 깔려 있는 LNG 관을 다시 땅 파갖고 그렇죠. 파내서 더 많은 기압을 견딜 수 있는 걸로 바꿔서 전용 해야 되는 관으로 다시 해야 되죠. 나중에 이제 수소 와. 100%가 된다면. 그럼 돈 엄청 들어가겠네요. 그렇죠. 그것도 다 또 성장률이겠죠. 또. 어떻게 보면 또 엄청나게 또 산업이 열릴 수 있는 네. 거고. 그러니까 이게 야. 우리가 수소 산업을 보면 두산 쪽
그걸 봐야 되냐 막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수소 관련주들 좀 많은데 지금 이제 잊혀져서 그렇죠. 네. 예. 그런데 그런 이제 강관주라든지 예. 베어링주라든지 이런 것들 아마 좀 예전에 많이 수소 투자하셨던 분들은 대충 어떤 건지 아실 거예요. 몇 년도였죠? 수소가 엄청나게 19년. 19년에서 21년. 그때 넘어갈 때 수소 관련주들 뭐 몇 배씩 오르고 막. 근데 그때랑 지금이랑 진짜 다른 게 뭐냐면 예. 제가 수소 빠돌이라 그런 게 아니라 빠돌이, 수소 빠돌이. 예. 그게 아니라 그때는 우리가 이제 막 이렇게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막 시작을 하는 거고 그러고도 지금 5년이 넘게 흘렀습니다. 굉장히 가시적인 성과들이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아니 근데 여기서 제가 좀 미안한데 말을 끊고 한마디 좀 덧붙이자면 주가는 이게 현실과 멀을 때, 네. 꿈일 때 더 많이 이제 크게 움직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STO도 그렇고 예전에 메타버스도 그렇고 근데 이게 하나 둘씩 현실이 되면은 이제 셀 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주식을 잘 몰라가지고 이제 산업 쪽으로 좀 이제 말씀을 그렇죠. 드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꿈이 아니라 그 산업을 가지고 진짜 실적을 내는 기업으로 펀더멘털로 가는 거니 어떻게 보면 이게 찐이죠, 네. 진짜는. 네. 그러면 이제 수소의 진짜 문제점들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수소를 만드는데 가장 문제가 뭐냐면 비싸잖아요. 비싸죠. 비싼 이유 중에 하나가 촉매가 되게 비싸서 그래요. 촉매, 네. 백금 같은 거. 네. 백금 말만 들어도 비싸 보이잖아요. 그죠. 뭐 반지에나 네. 할 거. 근데 그거를 거기다 넣어야 되니까 얼마나 비싸겠어요. 그래서 넥소 차가 비싼 이유가 그죠. 네. 근데 제가 이거는 100% 확실한 건 아니어서 기업명은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네. 국내 기업 중에 하나가 백금을 대신할 수 있는 촉매제를 만들었어요. 아, 백금 대체제. 네. 그래서 그거가 지금 실증 단계고 조만간 발표를 할 수도 있어요. 올해는 아니고 예전에 몇 번 그 회사에서 뭐 보도자료도 뿌리고 했던 것 아니요. 같은데. 그 회사는 아닙니다. 그래요? 네. 안 알려져 있어요? 네. 상장사예요? 상장을 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상장은 아직 안 했고.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정확하게 확인이 되면 제가 다시 이렇게 이쪽에다도 말씀을 드릴 텐데 네네네. 엄청 대단한 기술일 수도 있지만 사실 왜 이렇게 그냥 뭐 말 잘못해서 뭐 여러 요즘 문제들이 많아서 그냥 네. 말씀을 안 드리는 건데 그렇게 많이 이미 백금을 활용할 수 있는 대체할 수 있는 기술들이 하나 둘씩 점점 생겨나고 있어요. 아, 그러면 뭔가 수소의 시대가 더 앞당겨질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수소의 시대를 앞당기려면 일단 쌓아야 되니까 좀 그 상용화까지의 그 단계를 확 줄일 수 있는 이게 이제 돼야 되고요. 수소 시대가 오려면 이게 또 운반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렇죠. 요즘 우리가 조선업 기사를 읽다 보면 나오는 게 두 가지가 좀 나올 거예요. 이산화탄소 운반선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암모니아 운반선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이 두 개가 수소 운반선에 바로 그 직전의 기술들이 쓰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 다 알려진 거니까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가 2026년 개발 그러니까 완공 목표예요. 네. 그걸로 수소 운반선을 만들겠다라는 거고 빠르면 2025년. 그러니까 앞으로 한 2년 안에 이제 나오는 거예요, 운반은. 수소 운반선. 네. 그리고 이제 수소 추진선도 비슷합니다. 수소 엔진으로 가는 거. 네. 왜냐면 이게 IMO에서 그 탄소 배출을 굉장히 세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LNG선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고 LNG에서 수소 혼소선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고 전기선 이야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벙커 CU에서 LNG로, 네. LNG에서 수소로. 네. 근데 그 수소 추진선은 엔진에다가 수소를 넣는 건데 네. 그게 이제 넥소 같은 그런 전기차 방식, 전기를 만드는 방식이 아니면 수소 가지고 불을 떼는 방식. 수소 터빈 방식입니다. 수소 터빈. 네. 왜냐하면 발전소처럼. 우리가 그 전기선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지금 현재 노르웨이나 스웨덴 가면 대규모 유람선들이 전기선으로 해요. 전기선이 있습니다. 진짜 전기로만 움직이는. 근데 이동 거리가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그 전기선을 계속 하려면 디젤 발전기로 떼면서 전기를 충전해서 가야 돼요. 예? 아니, 지금 기술이 그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짧은 거리만 왔다 갔다 하는 실정인데 네. 아무래도 전기로만 가는 거는 그런 한계가 좀 있습니다, 사실. 그렇죠. 그게 만들어야 되는데. 하지만 우리가 그 연료로 쓰는 거는 연료만 넣어주면 되고 정확한 계량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전기 터빈 기술이 되게
수소 터빈 기술이 앞으로는 그런 큰 쪽에서는 많이 활용이 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외국 수소 박람회 같은 데 가면 네. 우리나라는 연료전지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네. 우리나라가 그게 강하니까. 연료전지로 이제 그 건물들도 이제 발전할 네. 수 있게끔 준비하고 있고 SOFC 같은 거. 근데 외국 가잖아요. 예. 연료전지도 많이 보이지만 네. 수소 터빈을 전시해 놓은 곳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아예 수소를 그냥 떼워서 네. 발전한다. 네. 그래서 그 목표 중에 하나가 수소 터빈을 자동차 엔진만큼 줄이는 게 목표인 기업들도 있고요. 이거의 용량을 더 키우고 효율을 더 높여서 아예 대형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데도 있고요. 발전소 사이즈의 기가와트까지 넓히겠다라고 하는 데들도 있습니다. 그걸로 이제 수소 발전소까지. 네. 이야.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공학. 공학의 끝판왕이 LNG 터빈입니다. 공학의 끝판왕? 네. 가장 만들기 힘들고 가장 정교하게 기계공학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게 LNG 터빈이에요. 제트 터빈. 아, 그래서 그거 뭐야 어디야 블룸에너지인가? 네. 몇 군데에서 하잖아요. 네. 그 이제 뭐 GE라든지 지멘스 그다음에 뭐 이런 데서들 이제 정말 과거부터 엄청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뭐 두산 에너빌리티도 하고 이러는데 기술 그대로 수소까지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과거의 사람들이 이 만들어 놓은 카르텔이 다 석유의 시대잖아요. 화석연료의 시대. 그거를 어떻게 청정 에너지의 시대까지 그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는가에 서구는 엄청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이 이런 후발주자 같은 데들은 우리가 그 내연기관의 그거를 그 시기를 따라잡기가 세월의 힘을 따라잡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네. 우리가 자동차를 아무리 잘 만든다고 해도 독일의 그 엔진 기술, 영국의 그 엔진 기술을 쉽게 따라가기는 힘들잖아요. 그 한 끗 차이. 네. 그거를 유럽이나 이런 뭐 G라든지 이런 미국 기업들은 그 기득권의 그 텀을 계속 유지하고 싶기 때문에 수소를 되게 선호하는 측면도 좀 있어요. 자기네가 앞서가고 있으니까. 네. 너네 LNG 터빈 못 만들어? LNG 터빈도 못 만들면서 무슨 수소 터빈이?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우리나라는 혹시 그런 거 하는 기업 없어요? 두산 잠깐 이야기했는데. 뭐 두산이 LNG 터빈 하고 있고요. 예. 그게 상용화. 네, 실제로 지금 발전소에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두산은 수소 터빈은요?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안 하는 것 같은데요, 아직. 연료전지를 하잖아요. 거기는 두산은 퓨어셀이 연료전지를 되게 잘하잖아요. 퓨어셀. 네. 거기는 이제 연료전지를 하고 사실 이런 말 하면 두산 분들이 좀 기분 나빠할 수도 있는데 두산은 그냥 정부가 먹여 살려주는 기업 중에 하나예요. 대부분 보면. 에너지 쪽 하고 있으니. 풍력. 야, 이게 또 해상풍력 얘기하면 또 두산 또 까야 되니까 또 좀 자제를 하고. 원전, 이런 거. 이번에 잠깐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 그 해상풍력 그 사업자 발표를 했었는데요. 두산이랑 손잡는데 다 떨어졌습니다. 아, 그거 박모 기자가 기사 쓴 거? 네,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해외 기업이 따갔다. 네, 중국 근데 그 왜 뭐 그 기술력이 딸려서 그런 거야? 아니면 단가가 맞은 거야? 단가가 일단 안 맞죠. 똑같은 기술력이면 싼 거 쓰겠죠. 아무래도. 왜냐면 그게 처음이잖아요. 근데 그게 발주를 한 게 우리 정부에서 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근데 일단 이게 뭐 한국 기업이고 아니고 떠나서 우선 그게 없어졌어요. 한국 기업 우선으로 해줘야 된다라는 그 규칙이 없어져가지고 그러니까 자유 경쟁을 시킨 거죠. 경쟁시켜봤더니 안 된 기업 거다. 입장에서는 우리 기술력이 더 좋기는 한데 만약에 단가를 저기 다른 그때 어디였죠? 아시아 다른 그 이름이 되게 어려워서 저는 까먹었는데요. 네네네. 그게 이제 중국계 자본이에요. 않습니까? 이렇게 까먹었다고 이야기하는 게. 네. 중국계 자본이 투자한 기업들입니다. 근데 거기에 졌다. 네. 그리고 되게 웃긴 것 중에 하나가 절대 두산은 기술력이 좋다라는 얘기는 안 합니다. 네? 기술력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풍력 같은 경우에 지금 뭐 8메가와트 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좀 좋은 베스타스 같은 데는 이미 뭐 12메가와트 상용화했고 아직 좀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기술력, 풍력 같은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풍력 발전기 안에 들어가는 터빈. 네. 그러네요. 하여튼 뭐 두산 더 열심히 하시겠죠 뭐. 네. 화이팅. 네. 화이팅입니다. 수소 얘기했었고 네. 수소가 그래서 이게 진짜 돈이 되는 사업이고 이 비즈니스가 되게 크다라는 건데 저는 그게 또 궁금해요. 네. 우리가 뭐 이래서 다음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수소를 이제 국가적으로도 많이 사용하겠다라고 하면서 증시에서도 뭐 2019년 이때 막 빵 떴던 건데 우리나라한테만 수소 시장이 되게 매력적이고 커 보이는 건지 실제로 해외 시장에서도 수소를 정말로 미래의 핵심 에너지원으로 보는 건지 어때요? 제가 그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아, 또 욕 먹을 수도 있는데 그냥 할게요. 아, 욕은 여면석 기자가 먹는 겁니다. 괜찮습니다. 네, 그 뭐가 있냐면 그 호주라는 나라를 가잖아요. 네. 호주가 유명한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요즘에 주목받고 호주 있는 게. 3가지. 캥거루, 코알라. 아유, 그건 이제 옛날 거고요. 요즘에는 핵심 광물, 리튬, 니켈, 2차 전지용 핵심 광물, 네네네네. 수소, 예. CCUS. 요 3가지로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호주입니다. 4가지인데? 수소, 니켈, 수소, CCUS. 니켈, 리튬, 니켈. 핵심 광물 그거. 그냥. 리튬, 니켈을 하나로 묶고 네. 그다음에 수소, 그다음에 탄소 포집.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배터리, 수소, 그다음에 탄소 포집 요 3개가 다 있어요. 리튬도 많고 니켈도 많고. 그다음에 이제 수소도 거기 비어 있는 땅이 많으니까 재생에너지 돌리기가 좋잖아요. 원체 그 호주는 자연 광물이 많은 네. 나라고. 근데 수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재생에너지 하기가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수소를 만들 수 네. 있는. 그린 수소를 만들기. CCUS는 거기 또 LNG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비어 있는 광구들이 있어서 거기에 그냥 넣으면 돼요. 탄소는. 그렇죠. 그러니까 탄소가 어디 뭐 발전소나 아니면은 뭐 철강 네. 이런 쪽에서 나온 걸 가지고 포집을 하는 건데. 그래서 탄소 이게 CCUS 이러면 되게 어려워요. 근데 네. 탄소 포집이라도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공기청정기 아닙니까? 이빠이 큰 공기청정기로 빨아들여서 그거를 어딘가에다가 지하에다가 묻는 겁니다. 모아서 네. 그걸 가져가서 바닷속이나 네. 땅 속에 묻어서 네. 이게 못 나오게 하는 거죠. 100년 뒤, 1000년 뒤에 이게 뭐 석유가 되든 뭐가 되겠지 그렇죠. 하고 일단 땅 속에 묻어놓는 거. 근데 수소는 아까 잠깐 이제 그린 수소 말씀해 주셨는데 그린 수소가 진짜 친환경 수소잖아요. 네, 그렇죠. 뭐 전기 분해를 네, 한다라든지. 네, 네. 그게 호주에선 돼요? 타산이 맞아요? 엄청 쌉니다. 기본적으로. 어떻게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3기가와트를 까는데 네. 제가 물어봤어요. 3기가와트 깔려면 땅이 어마무시하게 필요할 텐데 땅값이 얼마니? 땅값. 딱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거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왜요? 예산도 안 잡혀 있대요. 땅이 그냥 많아서? 깔면 된대요. 호주에 뭐 사막도 많고 땅이 많아서. 네. 그래서 실제로 그 퍼스라는 데 가면 H2 퍼스 프로젝트라고 있습니다. 그게 얼마였지? 아무튼 엄청 그 원자력 발전소 몇 개 분량의 그런 그린 수소를 만들 수 있는 대규모 단지가 지금 건설이 되고 있어요. 거기 출장 갔다 온대. 네. 그러면 그 주위에 뭐가 있냐면 풍력 발전소와 태양광 발전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리고 그 옆에는 강과 바다가 있습니다. 다 있죠. 그러면 쫙 끌어가지고 거기서 다 만들어가지고 그 옆에 전용 항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소를 전기 분해하려면 네. 에너지 필요하고 땅 필요하고 뭐 물 필요하고 뭐 인력 필요하고 한데 그래서 이게 단가가 안 맞는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호주는 그게 된다. 그렇죠. 다 싸게 있는 거죠. 야. 그런데 그런 데들이 퍼스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네. 주정부 도시별로 하나씩 다 가지고 있어요. 아까 말한 그 NT주 같은 경우에도 네. 그런 그 H2 퍼스 같은 그런 대규모 프로젝트를 한 2-3개 정도 지금 주정부 차원에서 하고 있고 우리 그 브리즈번 아시죠? 거기가 이제 퀸즐랜드주에 있거든요. 이름은 많이 들어봤는데. 네, 호주 브리즈번이라고 한인들이 되게 많이 사는 도시인데 거기가 이제 퀸즐랜드주라고 있는데요. 네. 거기도 주 사업 자체로 그런 H2 퍼스 같은 프로젝트를 엄청 많이 합니다. 야. 그리고 심지어 시드니가 있는 뭐 NSW주도 똑같이 하고 멜버른에 있는 빅토리아주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주별로 그런 데들이 다 있어서 주별 핵심 사업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호주 같은 경우에는요. 자기가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수소를 팔 곳으로 한국과 일본을 꼽고 있습니다. 자기네가 싸게 수소 만들어서 싸게 판다. 저기 수소 만들기 힘들어하는 애들, 네. 돈 많이 드는 애들 어디 있어? 한국하고 일본. 그렇죠. 야, 니네 땅도 좁고 돈 많이 들지 우리 거 사가. 가깝잖아요. 그리고 어디가 가까워요? 이렇게 있으면 호주랑 우리나라 가깝다고? 일본이 있고 이렇게 있으면 바로 오잖아요. 이렇게 배로. 아, 그러니까 일본에 팔 거 어차피 조금 더 가서 한국에도 팔자. 그렇게 그러니까 뭐 걸릴 거 없이 그냥 쭉 올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많이 하는 데가 중동입니다. 중동 석유로 재미를 지금까지 너무 많이 잘 봤잖아요. 근데 석유는 명백하게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에너지원일 수밖에 없어요. 제가 예전에 이데오 고갈되고 있으니까. 편집장이랑 이런 얘기 한 적 있죠. 우리 예전에 그 유가 150불 가는 거 아니냐 했었을 때 제가 이 말 했었잖아요. 절대 100불 절대 안 넘어간다고. 왜냐하면 석유값이 올라가면 대체 에너지의 사용 빈도 높아지고 개발하고 상용화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엄청 들어가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시소 게임 같은 거죠. 여기서 유가 막 올라가면은 여기서 신재생을 더 많이 쓰고 하니까 맞아요. 유가 내려갈 수밖에 없고 또 유가 너무 떨어지면 얘네도 단가 안 맞으니까 내려가고. 그쵸. 그럼 얘가 올라가고. 네. 근데
이게 뭐가 있냐면 우리가 그 작년 12월부터 올해 한 1, 2월까지 LNG 난이 있었잖아요. 올 여름까지. LNG 난이 있었는데 네네네. 그 난에서 가장 주목받은 에너지가 원자력이에요. 그래서 LNG 난은 그 뭐 유럽 예. 그 우크라이나 전쟁 그쵸. 때문에 유럽 쪽에서 그 너무 많이 또 수요가 가니까 아시아 쪽이 모자라지고 막 이런 그쵸. 문제들. 그랬을 때 어찌 됐건 전기만 있으면 난방도 할 수 있고 냉방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전기가 필요하다. 대규모로 안정적으로. 그래서 원전이 떴던 거고. 원전이 갑자기 뭐 주목을 받기 시작한 거잖아요. 프랑스도 그렇고 뭐 그쵸, 스웨덴도 그쵸. 그렇고 몇 개 나라들이 원전으로 눈을 돌리고 이런 거를 보면 어찌됐건 이게 기후이기 때문에 넷제로는 해야 되고 중동에서 입장에서 보면 이번이 거의 마지막 바겐세일 기간인 거예요. 사실. 뭐가 바겐세일이요? 석유가요. 석유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잘 팔아먹을 수 있는 네. 얼마 남지 않은 그 기간입니다. 근데 거기에 얼마 조금 더 받겠다고 그 기간을 줄일 것인지 좀 더 기간을 늘릴 것인지 제가 중동 사람이라면 기간을 늘리겠습니다. 오래 팔아먹을 수 있도록. 그렇죠. 그러면 이제 약간 가격을 낮춰서라도 그쵸. 우리는 오래 팔아먹겠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뭐 다른 플레이어들도 조금씩 들어오고 있잖아요. 기존. 네. 그렇기 때문에 석유는 앞으로 굉장히 막 올라가기 좀 힘들어요. 뭐 당연히 갑자기 무슨 쇼크가 일어나고 그러면 순간적으로 올라갈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막 엄청 그 올해 초처럼 그렇게 막 딱 뜨기는 좀 힘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이건 그냥 순전히 제 생각인데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네. 이제 그렇게 석유로 만든 돈을 가지고 네. 중동도 제2의 먹거리를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렇죠. 가장 활발한 곳이 두바이, 아니 아랍에미리트입니다. 예. 거기에 가면요, 그 솔라파크라고 굉장히 큰 태양 열광 단지가 있어요. 발전 단지가. 네. 제가 본 것만 5기가와트 규모입니다. 한 원전 5개 네, 원전 정도 규모. 네. 거기 가면 사막이 쫙 있잖아요. 네. 태양광 발전소 쫙 해놓고요. 태양열이라고 이렇게 탑으로 하나 올려가지고 예. 그 태양열들이 이렇게 오면 반사를 해가지고 열 한 점으로 모아서 발전을 합니다. 그런 것들도 여기저기 세워놓습니다. 옛날에 우리 이제 돋보기 가지고 불 붙이듯이. 네. 그러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뭘 만들겠습니까? 두바이에서 뭐 전기 얼마나 쓰겠어요. 거기 이제 그 바라카에서 원전도 나오는데 네네네. 수소로 바꾸는 겁니다. 그 에너지로 수소를 만든다. 네. 그래서 수전의 방식으로. 네. 그래서 실제로 아부다비에서요. 예. 그 수전의 그 수소를 팔기 위해 전용 부두도 짓고 있고요. 네. 수소를 보관하기 위한 그것도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두바이만 그럴까요? 사우디도 할 거고 다른 그런 여러 중동 산유국 국가에서 하기 너무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산유국들이 일단은 석유를 좀 오래오래 팔면서 네. 원유를 오래오래 팔면서 그걸로 서서히 제2, 제3의 에너지원들도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수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수소 경제가 올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에너지를 지금 주력으로 팔고 있는 나라들이잖아요. 중동도 그렇고 호주도 그렇고. 네.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도 북해에서 유전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미국 같은 경우에도 세계 최대 수출국 중에 하나고 지금. 그렇죠. 생산국 중에 하나고. 근데 이 나라들이 공이 다 지금 하고 있는 게 수소란 말이죠. 차세대. 네. 그리고 유럽과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수소 관련된 그런 기반 기술도 굉장히 탄탄해요. 그러면 만약에 제가 돈을 벌 기업가라면 네. 수소를 밀어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소는 지금 2차 전지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깨끗하기 위해서 막대한 보조금들이 들어가잖아요. 네. 수소는 다 보조금 줘요, 지금. 우리나라도 주고요. 심지어 가장 많이 줍니다. 왜? 가장 비싸니까. 그렇죠. 네, 많이 좀 쓰라고. 그런 거 보면 어찌됐건 처음에는 이렇게 보조금 사업으로 좀 마중물을 좀 삼고 그리고 그 이후에 굉장히 많은 수요를, 그러니까 공급을 바탕으로 수요 창출을 한 방에 가겠다. 근데 이게 시간은 되게 오래 걸리지 않을까요? 석탄에서 예. 석유로 넘어갈 때 다 그런 걱정을 많이 했어요. 야, 우리 지금 전함이 몇 척인데 이거 다 언제 석유로 바꾸냐. 사람은요, 위급하면 바뀝니다. 바로. 이게 한 2030년 정도부터면 이제 수소 경제가 열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2030년 정도가 되면요, 기후위기의 여파도 본격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2030년은 또 이제 여러 가지 정책적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좀 상징적인 해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내 목에 칼이 들어오면 네, 바뀝니다. 6년 남았네. 네. 근데 그거 있잖아요. 지난번에도 우리 에너지 위기 겪고 하면서 뭐 유럽에서 전쟁 나고 인플레이션 높아지고 하니까 조금 미룹시다. 자동차 내연기관차도 몇 년 더 팔아봐. 막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요.
내연기관이잖아요. 예. 내연기관이 안 바뀌고 에너지원만 바뀌면 되는 거잖아요. 거기다 수소 때려서 그러면 그 조금만 보완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지금과 가장 비슷하게 활용할 수 있는 에너지원 중에 하나가 이제 수소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수소가 앞으로 조금 더 주목을 좀 많이 받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 중에 황금의 샘이라는 책이 있는데, 네. 데니얼 에킨스라는 그 컨설턴트 분이 쓴 건데, 그거 네. 굉장히 좋아요. 그 프리처상도 받은 책인데요. 이게 에너지 관련된 책이에요? 석유가 어떻게 세계를 제패했는지를 나오는 책입니다. 황금의 샘. 네. 한번 이만한 거 2권이에요. 이만한 거 2권인데. 이게 염현석 기자한테 듣는 걸로. 네. 이거 굉장히 좋아요. 이게 어떤 거 나오냐면, 우리 네. 록펠러가 어떻게 성공을 했고, 그 전에 전 세계가 어떻게 석유가 이제 패권을 차지하는 그 과정. 네. 그래서 그 중동 정쟁까지 네. 그 모든 그 에너지에 관련된 것들이 다 나오는 겁니다. 저는 이게 에너지 전환 과정에 이번에도 똑같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왜 이렇게 책을 두껍게 쓰는 거예요? 할 얘기가 많아요. 공부한 게 많아서, 네. 연구한 게 많아서. 그래서 거기를 제가 그 몇 번을 읽었는데, 제가 가진 교훈은 딱 하나입니다. 저희가 그 야수의 심장은 가지고 있지 못한 것 같아요. 투자를 하거나 뭔가를 선택할 때 이거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취재만 잘해요. 취재만. 네. 이거를 딱 선택하는 거는 야수의 심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 핵심을 선택을 하려면 에너지원에 대한 그런 인사이트. 완벽한 투자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 하기 겁나잖아요. 내가 아무리 수소가 좋다고 내가 막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너 그럼 투자해봐 그러면 이럴 수 있단 말이죠.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싹 봐보니까 두 번째로 돈을 벌 수 있는 거는 열리기 직전에, 열릴 것 같으면 얼른 그 주변에 인프라주를 얼른 좀 사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수소로 뭘 할 수 있냐를 자꾸 말씀드리는 게, 아마 저 같은 분들도 꽤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수소 인프라. 네. 그래서 수소 탱크, 네. 강관 관련주들 막 많이 올랐었잖아요, 몇 년 전에. 근데 지금 엄청 떨어져 있잖아요, 또. 그죠, 잊혀져 있죠. 네. 그러니까 남들 잊혀져 있을 때 우리 좀 관심을 갖고 적기에 한번 좀 투자를 해보면 좀 괜찮을 것 같다. 3년째 잊혀져 있는데 지금 수소 관련주. 제가 그게 있어요.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 네네네. 반도체가 올 초에 엄청 주목받았잖아요. 올해 초에? 엔비디아. 인공지능 반도체. 인공지능 반도체. 네.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인공지능 반도체를 하려면, 인공지능이 주목을 받으려면 반도체가 중요하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다. 그러면요? 연산 속도가 빨라야 되고 대규모 연산을 해야 되잖아요. 양자 컴퓨터 나오면 끝이겠구나. 그래서 저는 양자 컴퓨터를 샀어요. 그거 많이 올랐잖아요. 3배 오르고 팔았습니다. 오, 자랑하는 거예요? 네, 근데 돈이 얼마 안 돼가지고. 야수의 심장은 그럴 때 발휘가 됩니다. 투자금이 얼마 안 될 때. 그러니까 아이온큐 같은 것도 저도 김정삼 대표님 인터뷰 추진했다. 그때 잘 안 됐습니다만, 한때는 이게 사기네 뭐네 막 공매도 리포트 나오고 했는데, 또 나중에 지나면 또 주가 많이 오르기도 하고, 또 모르는 거에 또 가봐야 맞아요. 알지. 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좀 웃자고 하는 소리였는데, 그런 건 한번 좀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수소 관련주라는 게 강관, 밸브, 베어링 이런 것만 있는 건 아니고요. 자동차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좀 생각을 확장해 나가고, 그래서 염현석 기자는 양자 컴퓨터 나오면 엔비디아의 시대는 끝난다 라고 생각을 했었죠. 이거 썸네일. 근데 아니었지. 이거는 빠지는 거 아니야? 이거는 그래서 한 10년 뒤가 됐든 20년 뒤가 됐든 언제든. 그래서 그렇게 됐었고, 또 하나 좀 시간이 좀 오래됐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괜찮아요. 이제 연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3일 동안 해도 돼요. 그 이야기를 하나 꼭 해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어떤 거? 이 이야기도 고민은 좀 많이 했는데요. 네네네.